예, 두 번째 2장,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의문론에 대해서 원, 투를 한번 묶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장. 자, 제2장이 이제 의문론이죠. 자, 이제 이 의문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의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발음기관이 나오죠. 발음기관. 의문론에서는 이제 발음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발음기관. 23페이지에 페이지. 그래서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그림의 비강이라고 하는 건 콧구멍이죠. 비강이라고 써주면 이건 콧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비강, 콧구멍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구개, 이 경구개 같은 경우는 거센 입천장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그런 뜻이죠. 연구개 있죠 밑에 연구개는 연한 입천장. 입천장이 이제 단단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죠. 목젖, 인두, 후두개, 후두, 식도, 성대, 설배. 설배라고 하는 것은요. 혀설자에다가 등배자거든요. 혀의 등 부분이에요. 설단이라고 써진 거 왼쪽이 이거는 혀의 끝. 설단이고요. 그 다음에 설면은 혀의 면이겠고 그 다음에 치조. 치조는 이제 이 치아, 이빨 사이에 부딪히는 소리죠. 이런 걸 이제 치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24페이지를 보면 이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통해서 발음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음 통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강. 그러니까 구강은 우리 입을 구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페이지에 거기 2번에 성대 나왔죠. 성대. 성대가 이제 또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대. 소리가 나오는 그 코드라는 거, 성문은 성대 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대에서 성대를 울리는 소리가 뭐겠어요? 유성음. 유성음이고, 성대를 울리지 않는 소리가 뭐예요? 무성음이 되겠습니다. 유성음과 무성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뭐,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유성음, 무성음이 있다는 거 그거 알면 되겠고, 25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목젖이죠, 목젖. 성문을 통과해서 나온 숨이 인두로 나오게 되고, 인두 바로 위에 목젖이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성문을 통과한 숨이 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목젖은 숨을 입으로 통과시키느냐, 코로 통과시키느냐를 이제 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연국의 목젖 부분 나옵니다. 자, 구개 26페이지. 그러니까 목젖에서 윗 잇몸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입천장, 구개. 이 구개라고 할 때 한자를 보면 입구자 이 개자가 이제 덮을 개자예요. 덮을 개 써보세요. 구개할 때 이 개자가 덮을 개자거든요. 그래서 입천장은 가운데 높은 부분을 경계로 그 앞쪽이 딱딱해. 여러분 이게 혀를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 앞부분은 딱딱해. 그렇죠? 근데 뒷부분으로 이렇게 가면 연해지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연구개. 자, 이 잇몸 입술, 입천장의 맨 앞부분이 잇몸이고요. 잇몸은 치조라고 해요. 치조. 그러니까 이 치아가 마찰한다는 거죠. 발음에 쓰이는 잇몸은 잇몸뿐이어서 치조라고 하면 아래 잇몸은 포함되지 않는 거라는 거. 위에 있는 잇몸만 포함된다. 혀. 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말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쪽의 둘째 줄에 보면 혀의 제일 앞쪽 끝을 설첨. 이게 이제 첨자가 나오죠, 이렇게. 네. 이 첨자가 무슨 첨자냐면 뾰족할 첨자예요. 뾰족할 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첨이라고 하고 혀의 앞부분을 이제 설탄, 끝단자죠. 끝단. 이 설단할 때 이 단은 끝단자예요. 끝단, 혀의 끝. 이 뜻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설변 혀의 등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27쪽에 보면 27쪽에 전설, 뭐 후설, 중설 이렇게 나왔죠. 혀의 앞부분, 혀의
뒷부분, 혀의 중간 부분 이런 뜻이에요. 알아두세요. 전설, 후설, 중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쪽에 이제 아랫부분에 조음치와 조음점이 났는데 성문을 통과한 소리를 입안 어디에서 막든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조정하는 과정, 조음에 참여하는 발음기관 중 입 아래쪽에 있는 아랫입술, 혀, 이것도 이제 아래에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조음체라고 한다는 거. 조음체라고 하고 그 조음체들이 가 닿는 입천장, 윗몸 이런 것들을 조음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음체라는 거는 그런 일을 할 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조음점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음성에는 이제 자음, 모음, 무성음, 유성음 이야기했고 29쪽. 29쪽에 이제 보면 이제 1번 해갖고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 조음 위치하고 30페이지 넘겨보시면 2번 조음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 차이점을 잘 보세요. 조음 위치는 양순음이라고 나왔죠. 1번에 양입술 소리, 양입술 소리, 양순음. 그래서 그 미읍, 비읍, 피읍, 쌍비읍, 무. 그러니까 이게 밑에 여기 있는 거는 비읍, 피읍, 뭐 쌍비읍, 미음잖아요. 의자를 하나 이렇게 써보세요. 그 책에다가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부, 푸, 뿌, 무. 이렇게 발음되죠.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입술이 부딪히죠. 그래서 양순음이에요. 치조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잇몸 사이에서 이렇게 나는 소리라고 그랬죠? 치조음. 설단, 혀의 뿌리가 윗니 뒤쪽에 있는 잇몸인 치조에 닿아서 내리는 자음이죠. 그래서 이런 거, 디귿, 티읕, 쌍디귿 이런 거, 니은, 시옷, 쌍시옷, 리을 이런 게 뭐예요? 치조음이에요. 드, 트, 뜨 이런 것들은 다 의자를 붙이라고 그랬죠? 붙이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구개음이라는 것은 설면이 경국에 가닿아서 내는 소리이다. 그래서 구개는 경국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 경국의 그런 이야기를 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단단한 입천장이죠. 경국의 단단한 입천장. 거센 입천장. 연국의 연한 입천장. 볼 수 있습니다. 자, 30페이지 연국의 음 나왔죠? 설배 부분과 연국의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나왔죠? 기역, 키역, 쌍기역, 이응 이런 게 연국의 음이다. 후음은 목구멍 후자예요. 여기 후 할 때 이 후자가 여기 써있죠? 여기 후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목구멍 후자예요. 목구멍 소리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히읗이 목구멍 소리다. 후음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좋은 방식에 따른 게 폐쇄음 이게 났죠? 자음이 장애를 받는 소리라고 했지만 가장 큰 장애를 받는 소리다 해가지고 양순음 두 입술을 막았다 떨어뜨리는 거죠. 치조음 이런 거 혀끝을 잇몸에 대해서 연국의 음 이런 것을 이제 막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폐쇄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놨다. 31쪽.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폐쇄음은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세 단계의 과정이 있다라고 나왔죠. 숨이 아직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오다가 막히는 폐쇄 단계가 있고요. 폐쇄가 유지되면서 폐쇄된 공간 속에 공기 압력이 높아지는 게 지속 단계. 그다음에 폐쇄가 열리면서 공기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파열 단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밑에 1번, 2번, 3번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근데 이제 국어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파열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입떡 이러면 비읍이나 기읍은 흐름 막히기만 하고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불파음이라고 한다. 깨뜨려지지 않았다. 불파음. 자, 마찰음. 아까 이야기했죠. 마찰 내면 나는 소리. 그래서 이제 뭐예요? 시옷과 상시옷과 히읗. 이게 이제 마찰음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허 발음이 이제 마찰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자, 파찰음. 폐쇄음처럼 기류를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릴 때 폐쇄음과 달리 서서히 터뜨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지읒, 그다음에 치읒, 쌍지읒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파차름 이런 거 잘 외워두시고 비음은 쉽죠. 콧구멍 소리. 비음은 콧구멍 소리 32쪽에 비음 콧구멍 소리. 그래서 이제 비강으로 통하는 통로가 열린 상태에서 나는 소리다 나왔죠. 니은, 미음, 이음. 유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흐를 유자거든요. 그래서 자음 중에서 장애를 가장 적게 받아서 기류가 물 흐르듯이 흐르면서 이제 발음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라고 할 때 끝에 있으면 뭡니까? 털을 입천장이 되고 혀 옆쪽을 터놓고 기류를 통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설치금, 달 이래버리면 달이 이러면 중앙으로 가면서 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설타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때릴 타자 해가지고 우리가 수타오면이 손수 때릴 타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때릴 타자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3쪽에 보면 그 밖에 음성들 해서 유성음과 무성음 같은 경우도 좋은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평음, 경음, 격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실 거고요. 그 밑에 33페이지에 나오는 도표, 33페이지 나오는 도표는 꼭 3개 쳐놓으시고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쪽 넘어가면 모음의 분류라고 나왔죠. 모음. 그러니까 모음이 위에 있으면 고모음, 중간에 있으면 중모음, 끝에 있으면 저모음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35쪽에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 혀가 중간에 있으면 중설, 혀가 끝에 있으면 후설. 35쪽. 그런 이야기도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혀가 입술이 동그라면 원순모음, 원순모음이죠. 입술이 이제 평평한 평순모음. 그래서 이제 그 원순 모음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음을 해보면 우, 오, 위, 왜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입술 동그란 소리죠. 자, 밑에 모음 분류표를 보세요.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해가지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반모음과 이중모음인데 우리말의 I는 영어 이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말의 J 발음도 영어 이 발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따져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쪽.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셋째 줄에 반모음과 결합된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단독으로 된 단모음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ear, 귀가 ear단 말이에요. ear. 우리 영어 발음도 ear 이렇게 되죠? 귀야. 근데 만약 EAR인데 이게 이제 ear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J 발음 같은 경우 J 발음이라든가 U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그 J 발음 같은 경우는 E는 E인데 여에 가깝게 예를 들어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year 이렇게 하고 year, new year, new year가 아니라 new year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year이라고 할 때 귀라고 할 때는 그냥 ear예요. year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year일 때는 J 발음이잖아요. year 이렇게 발음, year 알겠죠? ear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모음, 중모음 뭐 이런 이야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7쪽에 보면 음소와 채소 대리보라고 해서 이제 거기 첫째 단락에 특정 언어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는 말소리의 채소 단위를 음소라고 한다. 음소 나오죠? 음의 바탕 음소라고 한다. 그래서 음소는 의미를 분화시키는 채소의 단위다. 우리가 이제 여기 물과 불 나왔죠? 여기서 이제 우자를 빼면 그냥 울이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서 의미가 여러 가지 써진다는 거죠. 소리의 차이때문이다. 그래서 두 단어의 뜻이 달라진 두 짝을 최소 대리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변별과 음소라고 나왔죠. 변별과 음소. 그러니까 어떤 변별적인 그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변별과 음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말에서는 별로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발음이 이건 빛,
이거는 이제 옳은, 권리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발음은 그냥 right이에요, right. 근데 이거는 right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right이에요. right, right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우리말에서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39쪽. 자, 39쪽에 변이음이 나왔죠. 변이음. 그러니까 이 변이음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달리 쓰이느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변이음. 예를 들어서 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흙 다음에 많이 나오면 이 발음이 뭐예요? 흙만이 돼요. 흙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맥락으로 쓸 수 있는 걸 변이음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운소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 외에 여러 가지를 연결시키는 거라는 거죠. 뭐 눈 같은 것도 밑에 나왔죠? 4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눈과 눈. 그다음에 이런 거 밑에 이제 보면 문과 눈 이런 것들도 이제 써놨죠. 그래서 의미를 바꾸는 기능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과 눈인데 눈 안자고 눈 설자를 잘 모르면 헷갈릴 수 있다. 그런 얘기 한 거고 연접 그러니까 이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연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 연접이라는 게 get out of here. 근데 빨리 그 뭐예요?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런 식으로 발음되겠죠. 어떻게 끊느냐? 그래서 강원도 산나물을 예를 들고 있어요. 이게 강원도 산나물인지 그냥 강원도에 있는 산나물인지 이것도 상당히 잘 따져봐라. 자, 42쪽에 보면 허파에서 만들어진 기류가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 이게 뭐예요? 성대로 성대. 여러분 교재로 24페이지에 보면 24페이지에 성대 발음도 나오죠. 허파에서 기관을 통한 기류는 성문이라는 일자 관문을 만나게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성대가 나와요. 1번. 2번. 다음 발음 기관 유성과 무성음의 구별 성대죠. 성대를 울리는 소리 유성음. 안 울리면 무성음. 자, 영국의 음에 속하는 거 당연히 기역과 이응이죠. 연국의 음. 이게 발음을 혀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발음해보면 되겠죠. 자음을 좋은 방식을 그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4번 별표. 그래서 4번의 이 후음과 치조음은 조음 위치죠. 조음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음의 위치. 자, 치읓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경국의 파차름이죠. 이 치읓은 경국의 파차름.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32쪽에 보면 나오잖아. 32쪽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과 가장 관계 깊은 게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 반모음. 그러니까 이중모음이 반 정도 모음이 된다는 거죠. 이중모음. 자, 음수와 관련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쫙 보니까 4번에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소리들은 하나의 음가가 된다. 나왔는데 일단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호 보충적 분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리들이 하나의 음소가 되는 게 아니라 4번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변이음이 되죠. 음이 달라지는 소리니까 변이음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 그 4번에 자 국어에서 변이음 관계 있는 거 골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1번하고 3번이죠. 무성음은 성대를 울리지 않는 소리, 유성음 성대를 울리는 소리죠. 조금씩 달라요. 설치금, 설타음. 혀의 옆에서 내는 거냐, 혀의 끝에서 내는 거냐 따라서 설치금, 설타음 있죠. 답은 1번하고 뭡니까? 3번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변이음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이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3장에 가면 이제 의문론이라고 나와요. 의문론. 이거는 이제 분포가 어떻게 제약된다. 여기 47쪽에 보면 어두 및 음절 초에서 제약. 음절의 앞부분에 제약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쭉 써놨죠. 예를 들어서 48쪽에 보면 리을이 분포되기 어렵죠. 라디오, 로켓 이런 거 다 외래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양식, 연근, 뇌물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다음 중세국어에서는 임금, 님, 여름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영어에서는 자음이 뭐 엄청나게 많이 와서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스프링, 자음 이렇게 세 개 왔잖아.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돼. 스프링이잖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절 말에서의 지약 같은 경우는 48쪽에 그 갑처럼 음절 끝에 두 개의 자음을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밖에 허용하지 않죠. 우리는 달 이렇게 안 쓰고 닭 이렇게 쓰죠. 갑 이런 경우도 그냥 갑이죠. 이런 것들이 쭉 써놨습니다. 49쪽에 보면 비음 및 리을 앞에서 제약되는 것도 있어요. 국물 같은 경우, 국물. 뭐 영국 중에도 국물이 싸웁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미음 때문에 이걸 발음할 때서 국물로 발음하는 국물이 아니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먹는다지만 발음하면 뭐 먹는다가 되죠. 니은이 뭐예요? 비음, 콧소리 때문에. 그냥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중화.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7개뿐이라는 걸 받침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마지막 줄에 보면 낫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일 밑에 보세요. 낫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낫, 그다음에 낫이죠. 이 낫은 얼굴이겠고요. 요 낫은 이제 도구죠. 우리가 쓰는 도구.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낫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나달이죠. 나달. 곡식이 나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달.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낫은 이제 오후 낫이겠고. 51쪽에 동화는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동화는. 그래서 이제 52쪽에 보면 동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화의 정도에 따라 완전 동화와 부분 동화가 있다. 완전 동화는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A 다시처럼 앞뒤의 두 소리가 완전히 갈라지는 경우. 부분 동화는 A 다시 플러스 B, A 플러스 A처럼 두 소리가 비슷해지는 경우. 뭐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신라, 믿는다. 이거 완전 동화라는 거예요. 신나인데 신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나지만 여기에 리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리을로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신라.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먹는다 이런 거. 그다음에 셋째는 동화의 인접성에 따라서 인접동화와 원격동화가 있다. 맞죠? 그래서 인접동화는 영향을 주고받는 두 소리 사이에 어떤 소리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격동화는 두 소리 사이에 어떤 소리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 신라, 믿는다. 이건 인접동화잖아요. 근데 손제비가 됐어요. 이런 것은 원격동화. 이런 경우는 이제 원격동화라고도 하고 써놨어요.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이걸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외음화는 뭐 다 아시죠? 여러분 뭐 배우셔서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뭐예요? 디귿, 지읒, 이 플러스 이가 되면 이게 지읒, 치읓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같이 이렇게 되지만 발음을 할 때는 뭐가 돼? 같이라고 되잖아. 치읓이 됐죠? 국외음화.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거기 그 52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국외음화는 뒤에 오는 소리가 앞에 소리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역행동화에 뒤에서 영향을 줬으니까 두 소리 사이가 다른 소리가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접동화고요. 동화되는 자음이 국외음이 되어서 이나 제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이들 모음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동화예요. 요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거기 그 53페이지 첫째 줄에 나오는 역행동화 여기다 가로를 써서 1번.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인접동화 2번.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부분동화 3번. 해갖고 아닌 것은이라든가 이런 거 시험이 잘 나와요.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움라우트가 이제 53페이지 2번 나왔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선생 이게 바로 이모음 역행동화. 움라우트. 이모음 역행동화. 그래서 이제 뭐 아비가 애비, 손잡이가 손잡이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음화는 콧소리예요, 콧소리. 비음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4쪽에 보면 업는다인데
이게 이제 니은 발음 때문에 발음을 없는다를 발음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유만은 이제 밑에 나오죠.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리을의 영향으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천리인데 천리라고 있고 논리인데 논리라고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모음자는 모음끼리 이제 촐랑촐랑 출렁출렁 이렇게 되겠죠. 모음조. 생략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솔나무인데 소나무가 되고 딸님인데 따님이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 넘겨서 56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국외음화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뭡니까 축약되는 거죠. 노아라 그러니까 노아라 나라 조아서 이것도 이제 줄여서 조아서가 됐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어, 뭡니까 신세대들이 쓰는 그런 말투죠. 쓰어가 써가 되는 거 이런 것들도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가 57쪽 이제 그 어떤 현상의 발음을 첨가시켜서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소아지인데 송아지가 됐어. 송아지 첨가된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뭐 축약 이런 거 보이다 배다 이런 것들 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이제 음은 도치라는 것이 이제 백곡 옛날 말 백복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복의 비읍과 기역이 자리를 바꿔서 백복 백곡 백곡이 됐다. 이화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 그런 거. 자, 거기 59쪽에 보면 분포의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2번에 구지가 구지로 발음되는 거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국외음화 동화에 동화.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동화. 자, 1번에 2번은 동화라고 썼어요. 자, 1번 밭지 밭으로 발음되는 거 7종성법. 7가지 대표음으로 발음한다는 거. 1번. 신라가 신라로 발음되는 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자, 동화현상이 나타난 얘기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꽃이죠. 꽃. 동화죠. 꽃은 중화입니다. 중화. 해돋이. 해돋인데 해돋이가 되잖아요. 논리인데 논리가 되는 논리. 그다음 사각사각인데 그 사각사각 이렇게 쓰고 꽃 이렇게 썼어요. 당연히 그 사각사각은 뭡니까? 모음조화죠. 여기 사담의 각 이렇게 모음끼리 결합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건 중화예요. 중화. 역행동화, 완전동화, 인접동화 현상이 나타난 얘는 반물이죠. 반물. 반물 1번이네. 왜 반물이에요? 밥하고 미음이잖아 이게. 근데 이제 밥물이라고 하기 힘들지 않으니까 밥물로 발음하는 거예요. 밥물로 발음을 하고 윤홍길의 장마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밥불 밥물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같이 국외음화죠. 먹이다 사역동사죠. 부엌문 그래서 답은 1번의 밥물이라고 하는 것이 역행 알겠죠? 원래 이제 밥물이잖아 밥물 이 니을 때문에 미음 때문에 여기도 미음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